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리운 박동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약식 기소, 약식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식 기소, 약식 명령이란 말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식 재판 없이 약식으로 벌금형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약식 기소와 약식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약식 기소, 약식 명령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식 기소와 약식 명령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 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항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형사소송법에서는 벌금형 이하의 처분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 약식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세 단계의 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찰 단계, 그 다음 검찰 단계, 그 다음 재판 단계인데요. 경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을 하고 이게 정말 범죄가 되는지에 대한 조사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경찰은 검찰청에다가 이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사건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경찰이 잘못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고, 만약 검사가 이것은 정말 죄가 될 만한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재판 절차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여기서 사건을 넘기게 되는 과정을 기소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기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구공판이고 나머지가 오늘 계속 주제가 되고 있는 약식 기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공판은 정식적인 재판, 그러니까 형사재판 절차를 청구한다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서 실형 이상, 징역형 이상이 나오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구공판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고, 검사가 보기에 비교적 사건이 간단하고 벌금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사건은 재판부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세요. 재판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라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약식 기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의 약식 기소를 받은 재판부는 증거 기록만을 살펴보고 검사의 청구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정해진 법원의 결정문이 약식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약식 명령에는 재판부가 증거 기록을 살펴보고 나서 정한 벌금의 액수가 적혀 있고요. 추징이라던가 다른 부수적인 처분에 대해서도 병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약식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약식 명령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약식 명령문을 받아보신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실제로 죄를 인정을 하고 이 정도 벌금형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나는 죄가 없는데 검사가 나를 유죄라고 봐서 너무 억울하다. 사실 벌금형이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엄연히 정가이고, 이 정가가 나에게 기재가 되면 앞으로 취직을 하거나 또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내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처분이 된 게 아닌가, 이 금액을 낮추고 싶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중에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 그리고 벌금형을 감액하고 싶으신 분들은 약식 명령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는 방법은 정식재판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식재판을 청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겠죠. 이 정식재판 청구는 말 그대로 정식적인 재판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죄를 주장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의 법률적인 공방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사와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사건을 검토하셔서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감액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여러분들께 충분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 양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양형자료를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법률 전문가의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게 법리적이고 또 사실적인 어떤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방어권이 준비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그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정식 재판 과정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약식 명령을 청구를 할 때 불이익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받은 약식 명령의 벌금형보다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그 형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벌금 3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게 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정식 재판의 본연의 취지가 무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바뀌어서 약식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형종이 상향되지는 않지만, 쉽게 말해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형의 액수 자체가 올라갈 수는 있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면 정식 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형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면, 이제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정식 재판 과정에서 벌금 5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억울함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충실하게 재판을 준비한다라는 각오로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약식 기소와 약식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한 정식 재판 청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약 약식 기소, 약식 명령을 받게 되신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대처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충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